안녕하세요. 수학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제 시리즈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8, 9개월용 이제 영유아 검진 표를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8개월 1일 딱 되자마자부터 9개월 말까지의 아기들이 이제 시행하게 되는 영유아 검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달 안에서의 차이는 조금 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여기 있는 모든 검사들은 교정 연령으로 합니다. 아니면 뭐 현재 연령, 교정 연령 뭐 2개 다 해가지고 대충 평균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1, 2주만 해도 금방금방 아기들은 바뀌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하시고, 제가 영상을 거의 2돌, 3돌까지 만들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영상을 찾아서 보시고 계속 발달을 체크해 나가면서 하면 영유아 검진 뭐 없이도 충분히 잘 클 수 있는 그런 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표지 8개월, 9개월용 이제 영유아 검사이고요. 하는 점수는 다 똑같습니다. 잘 할 수 있으면 3점, 뭐 하긴 하는데 뭐 잘 할 때도 있고 뭐 약간 실패할 때도 있으면 뭐 2점, 아예 뭐 시도는 하는데 잘 못하면 1점, 시도조차 안 하면 0점으로 체크를 하고, 중간중간 점수 체크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호가 오늘 촬영 시점 기준으로 딱 8개월 이제 한 초중반쯤 되거든요. 35주 0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7개월 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로 이제 해도 되는데 이걸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근육 운동입니다. 기는 거, 앉는 거, 혼자 앉냐, 내발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설 준비를 하냐, 혹시나 조금 빠른 아이들은 이제 설려고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뒤쪽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길면 3점, 앉혀주면 막 앞으로 쏟아지거나 뒤로 이렇게 발라당 넘어지지 않고 약간 끄떡끄떡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그것도 한 1, 2주 지나면 이제 견고하게 앉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 끄떡끄떡 하지만 뭐 크게 불안하지 않게 앉아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혼자 앉을 수 있는지, 요것도 얼마 전에 제가 영유아 검진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기들이 앉는 방식은 뭐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양 발을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골반을 돌려서 발을 한 바퀴 이렇게 돌린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보기에는 갑자기 뒤쪽에 있던 발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는 게 조금 기괴하게 보였는지, 이렇게 일어나도 되냐, 이렇게 앉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뭐 앉는 방식은 크게는 상관이 없고, 애기들은 자기 다리를 올려서 입으로 빠는 것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앉아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8, 9개월 정도 되면 뭐 웬만큼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발달이 조금 혼재되게 됩니다. 내발기기, 앉는 거, 그 다음에 잡고 서는 거가 막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락 되지 않고, 뭐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 순서가 뒤죽박죽 됐다고 너무 뭐 또 심려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시호 같은 경우에는 기는 거는 뭐 워낙 잘 하고 앉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요즘은 혼자도 뭐 곧잘 앉아서 2점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내발기기도 뭐 웬만큼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면 한 3점, 3점, 2점, 2점 뭐 이러면 한 1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붙잡고 일어선다, 요것도 요즘은 이제 곧잘 합니다. 그래서 한 2점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아직 걷는 거는 안 되고 손 떼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잡고 섰다가 이제 장난감이 하나 옆으로 툭 떨어지면 앉아서 보다가 다시 서고, 뭐 요 정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뭐 한 15점, 뭐 그냥 평균적으로 답변하면 한 14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체크를 하면 15점, 14점 한 요 정도에 걸칠 것 같거든요. 딱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1점 모자라는 정도니까 뭐 미수가로 치면 뭐 발달은 나쁘지 않은 정도로 저희 시호는 체크가 됩니다. 내발기기는 연습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짐승 자세를 딱 하고 나면 장난감
장난감이나 뭔가 분유나 이런 것들을 두고 내가 살짝 들어주고 이제 아기가 막 이렇게 기면 그대로 쭉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면 충분할 것 같고, 사실 앉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요. 일단 자주 앉혀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다리를 이 정도 이렇게 원형으로 두니까 다리 이렇게 두고, 그러면 내 손이 자유로워지는구나, 그 상태로 분유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난감도 놀 수 있고, 이런 어쨌든 앉는다는 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캐치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러면 아기가 이제 나중에는 아주 자주 앉혀주게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골반이 딱 이렇게 접힌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조금 더 잘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랑 이제 서는 거, 이런 것들은 기구로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발달이기 때문에 아기가 저한테 막 이제 기어와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면 저는 이제 손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손을 한쪽 손 잡고 이쪽 손 주려고 할 때 손을 잡은 채로 이렇게 살짝 듭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나한테 안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점점 서게 되게끔 이렇게 좀 받쳐주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기는 거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제가 이제 발을 뻐둥거리면 발 뒤에 이렇게 딱 막아줘가지고 내 손을 밟고 쭉 앞으로 치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손을 밀어서 이렇게 조금 상체가 설 수 있도록, 대신에 손을 놓치면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7, 8번은 아직은 막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 소근육은 이제 손을 쥐어주면 흔든다 이전에 있었고, 잘 쥐는지 떨어뜨리고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편근이 잘 되는지, 양손에 따로따로 쥘 수 있는지, 뻥과자 같은 거 쌀과자 했을 때 이렇게 쥘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옮겨 쥐는 거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뭐 필수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사용해서 컵을 잡는지 우유병을 혼자서 잡고 먹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 되고, 요거는 저희 시호는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요 옮겨지는 거는 뭐 안 필요해서 안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 하는 편이어서 뭐 특별히 체크할 거는 없고, 우유병 요새 뭐 특히 분유병에 이렇게 손잡이 달린 것들 워낙 잘 나오잖아요. 제 무릎팍에 앉힌 상태에서 젖병을 먹는데, 젖병 손잡이에 아기가 손을 잡으면 제가 그걸 같이 감싸줍니다. 아기들이 당연히 쪽쪽쪽쪽 빨아서 5분 10분을 잡자마자 이렇게 먹는 경우는 잘 없고, 뭐 이렇게 놓치고 뭐 이런 식이라서 이렇게 양손으로 같이 감싸 쥐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빨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양손이 조금 쥐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밑에서, 젖병 밑에서 살짝만, 진짜로 살짝만 받쳐가지고 혹시나 손이 이렇게 조금 흔들리거나 이래도 먹는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조를 많이 해줘서 모두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 시호는 잘 하고, 요거는 그래서 점수 기준이 아마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소근육은 20점 정도 돼야 평균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웬만큼 할 거고, 새로 나온 것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지도 이제 새로 추가된 게 몇 개 정도 있는데요. 딸랑이 쳐다보는 거, 어른이 이제 안으려고 하면 앉는 거, 이제 한 8, 9개월이 되면 가족들 인지했을 거고, 막 다가와가지고 이제 안기는 경우, 이렇게 뭐 같이 노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책 육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장난감도 제대로 못 잡는데 막 책 앞에 펼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금 필수 체크들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요즘에 한 8, 9개월쯤에 이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6개월 넘어서부터 책을 자주 읽혀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리듬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건 아직 저희 시호는 못하고,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내는 거는 장난감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 이제 애기들 장난감도 넣고, 저는 가끔씩 이제 젖병도 몇 번 넣었었거든요. 젖병을 넣으면 이게 꺼내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젖병 크기가 그래도 작지 않으니까 이게 손을 넣어서 이걸 꺼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오히려 목적성은 장난감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막 하다 안 되면 막 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꺼내기 때문에 훈련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언어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제 애기들의 말을 굳이 제가 따라 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성인의 말을 하자는 주의라서, 애기가 아 이러면은 아 그래 뭐 이 정도로 하는 편이라서, 이런 거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의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게 한다. 요즘 뭐 워낙 장난감들이 좋고 막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뭐 미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도 19점, 약간 평균이 높죠. 19점 정도 되면 평균이 됩니다. 19점, 뭐 20점 왔다 갔다 하니까 딱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사실 설명할 거의 핵심은 이제 언어인데요. 뭐 잘하는 친구들도 요즘은 워낙 많기는 하지만 능숙한 발화가 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소아과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쓰는 교과서, 한국 교과서이고 이제 반복되는 자음 발음을 한다. 뭐 마마, 빠빠 아니면 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10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는 것도 10개월. 그 다음에 세 음절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는 게 7개월. 그러니까 아직 7개월 때는 자음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의미 없이 제잘거리는 것도 7개월입니다. 8개월, 9개월 사이에서는 일단 자음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와 비슷한 소리 마 이렇게 글쎄요. 제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개월수에 영유아 검진이 없으니까 언어는 대부분 좀 낮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1, 2, 3, 4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점수가 높게 잘 안 나온다. 저희 시오도 뭐 끽해봐야 10점도 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한 요 정도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15점 정도 되면 평균인 것 같고 요거는 낮게 나오셔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높은 것들과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엄마의 얼굴을 잘 쳐다보냐, 요거는 자폐랑도 연관돼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아기가 나의 뭐 위쪽이나 나의 뒤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보진 않는지, 지난번도 똑같이 설명드렸지만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는 건 원래는 10개월이고요 소리를 듣고 쳐다보는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다. 뭐 여기 친숙한 사람을 보면 다가가려는 거는 뭐 당연히 잘 할 거고, 이제는 낯가림도 한 6, 7개월부터 슬슬 하니까 요때쯤 되면 이제 웬만큼 낯가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 벌리는 거 이런 건 이제 자주 안아줬으면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은 또 자주 덜 안아주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보기에서 놀아주고 많이 안 울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개인의 편차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짝짝꿍놀이 아까 위에 있던 거 한 번 더 나오고, 다른 아이들 옆에서 논다. 그러니까 애기들끼리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냐,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너무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른을 따라서 깍꿍놀이를 한다. 우리가 깍꿍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애기가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숨겼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깍꿍놀이를 하냐 인데, 요거는 뭐 지금 못해도 됩니다. 한참 뒤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은 점수가 뭐 평균 정도 18점 정도 되면 평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질문으로는 너무 한쪽 손만 쓰지 않는지, 이런 것들 혹시나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저희가 머리 초음파도 하고 뭐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자연분만 제왕절개 그냥 일반적인 조련에 있다가 나오면 이제 뇌 손상이나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손상이 있는 걸 체크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자폐에 대한 검사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발바닥을 딛지 못하고 항상 까치발을 한다. 애기들은 당연히 까치발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쭉쭉 뻗는, 뻐둥뻐둥 하면 발목이 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세우면 당연히 까치발이 되죠. 그래서 원래 까치발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주 내가 세워주고 놀아주고 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리가 이제 굽힌 상태가 훨씬 더 익숙해지고, 잡고 있을 때 이제 다리가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닿으려고 하고 무릎이 굽혀질지언정 다리를 들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소아 재활이나 아니면 소아 정신과 이런 곳들을 이제 종종 가게 됩니다. 8개월, 9개월 아기들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봤고, 언어는 제 생각보단 너무 빨라서 이렇게까지 빠를 필요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10개월, 11개월, 그 다음에 돌 영상이 이제 제일 크죠. 왜냐면 이제 그 시기에 걷게 되고, 그 다음에 마마, 빠빠 말하게 되고,
거의 뭐 생애 전환기처럼 여겨지는 게 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독해 주시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제 영상 보면서 계속 체크해 나가면 뭐가 부족하고 뭘 좀 더 해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순탄하게 다 알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